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저도 밖에 뭐 나다닐 일이 있어서 뭐 걸어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탑니다. 뭐 시커멓면 어떻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에? 그런데 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7, 80이 넘은 분들이 그냥 미용에 신경 쓰느라고 우산 받치고 다니는 거 보면 이거 드는데 너무 이거 들으니까 더 더워. 그 우산 받치고 다니는 거 보면 꼭 저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에? 어쨌든 뭐 이뻐지고 싶은 거는 뭐 본능인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서양의학적으로 뭐 무슨 질병 이런 질병 뭐 질병에 관한 이야기 이제 안 합니다. 왜?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야.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세계의 경일기야. 에? 오늘 동양의학의 특징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사상 동양의학의 특징은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했어요. 물론 동양의학의 고전 황제내경에 전부 다 기초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몸과 마음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마음은 양이고 육체는 음입니다. 그래서 정신에 따라 육체가 움직인다 하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즉 정신적, 육체적, 즉 생각과 음식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편벽되면 또는 편향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병이 생긴다.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의학적인 용어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교감신경은 항상 불안, 초조, 긴장된 이런 그 신경계고, 부교감신경은 느긋하게 여유 있게 뭐 잠잘 때 뭐 먹는데 이거 불안, 초조, 긴장이 없는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불안, 초조, 긴장이 너무 무리하면 역시 건강을 해칩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부교감신경 너무 먹고 그냥 늘어지기만 해도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역시 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도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아도 병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치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동양의학적으로 침이병 지질이라서 허준의 동의보감이 굉장히 강조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침이병 지질, 병이 발생하기 전에 다스려라. 즉 예방에 중점을 두라 하는 겁니다. 질병은. 그래서 요 미병이나 또 동양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냉기입니다. 수족냉증, 냉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두한조결의 건강원칙, 그 근본 기본에는 냉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의료는 검사 결과에만 의존합니다. 검사 결과 데이터에만. 그리고 건강 상태가 불량하거나 여기 부정형 신체 증후, 즉 무슨 신드롬, 아시겠어요? 무슨 신드롬, 이런 것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일단 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악화시키기 전에 이 자율신경계를 잘 이해하면 침이병 지질 요거와 냉기에 관한 것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서양의학적으로도 동양의학과 같이 이런 침이병 지질, 미병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몸은 검사만으로 문제점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이빨이 과로했어요. 그러면 얼굴이 거무튀튀해지고 뭔가 피로가 누적된 그런 안색이, 피곤한 게 누적됩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수족냉증이 생기고 어깨가 뻣뻣하고 불면증이 생기고 찌뿌둥한 상태들, 또 종아리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요. 등가죽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근데 검사 결과는 이상무입니다. 이상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도 자율신경계에 초점을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치미병 치질에 대한 그거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편중된 사고방식,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사고방식과 이 생활방식을 보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약물에 의한 대중요법, 그걸 벗어날 수 있다. 아시겠어요? 통계학적으로 증상, 국소, 병명 여기에만 집중해서 약을 쓰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냥 뭐 툭 하면 병원 가지 않아도 된다. 왜? 이런 것을 알면 그게 문제였구나. 아니, 너무 과로해서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그럼 좀 휴식하라 이 말이야. 수족냉증? 발을 좀 따뜻하게, 이 두한 조결, 팔을 따뜻하게 하라 이 말이야. 이해갔어요? 자, 그렇다면 자율신경계에 관한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양의학적으로 이 치미병 치질에 관한 이야기와 냉기, 아시겠어요? 냉기에 관한 이러한 이해를 갖고 덤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무리한 생활 방식과 과로입니다. 과로. 그 다음에 심리적인 고민, 불안, 초조, 긴장, 비교, 욕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 긴장 시에 혈관이 수축돼서 혈류 장애가 생겨서 병이 생기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저체온이 한다는 거예요. 또 너무 느긋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면 대사 열량이 부족하고 근육의 발열량도 감소돼서 역시 저체온증이 옵니다. 우리 몸은 36.5도 37.2도의 정상 체온을 가져야 되는데 정상을 벗어난 거야. 그러면 저체온이 오면서 다양한 병이 생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너무 느긋하면 피로, 기력 저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휴식의 여건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거 너무 긴장해도 너무 느긋해도 냉기, 즉 저체온으로 인한 다양한 병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냉기가 있으면 우리 몸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에 즉각 대응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이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너무 느긋하면 발열과 같은 치유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자연 치유력 파이지스입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 명의 고토 곤잔이라는 이 양반이 쓴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병현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병은 나을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헤링의 법칙과 같은 얘기입니다. 즉 발열 부종 통증을 일으켜서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부교감신경의 반사작용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낫기 위해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생리활성 물질이 나와서 이 생리활성 물질이 나오는 것은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거나 하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혈액양을 많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소통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량이 많고 그 다음에 혈관이 튼튼하게 수축과 이완을 잘 하도록 하면 오그라들었던 이러한 조건에선 반드시 발열, 부종, 통증, 발작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파야 낫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적으로 명현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으로 자꾸만 편향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덤비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명현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발열 부정 통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소염 진통제를 씁니다.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을 쏴요. 물론 발열 부정 통증이 나타나면 그 증상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조금만 이겨내면 되는데 이 파이지스 자연치료 내 몸속에서 프로스타그란딘에 의해서 뭐가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량이 많아서 발열 부정 통증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 몸의 치유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아프다 바로 가서 진통제 타 먹으면 병을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발열 부정 통증은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 완치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걸 무리하게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를 쏴버리면 인체가 해가 된다. 그것은 자연 치유력이 방해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현 반응이라는 것은 대사를 항진시켜서 빠르게 해서 조직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들 과정에서 깊게 관여된 조직 호르몬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타그란딘입니다. 프로스타그란딘이 이 생성되지 않으면 발열 부정 통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약발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스트레스 상태에서 해방될 때 아까 여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것이 정상적으로 조화의 균형이 맞을 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 반응이다. 그러니까 발열 부정 통증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파야 낫는다 하는 얘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갔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인위적으로 또 이걸 또 활용해서 요 자연 치유력 프로스타그란딘이 하는 일을 인위적으로 또 자극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사람 한약, 침, 지압, 뜸, 기공, 정골 등 이런 치료법. 그러니까 동양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몸 내부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그래서 한약은 대체적으로 맛있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이건 독입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식재료로 부족합니다. 식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체내에서 독으로 작용되는 약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을 먹어버리면 그냥 배설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독을 뽑아내기 위해서 설사가 납니다. 그래서 소량을 사용해도 이런 것들은 이 배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부교감신경계에서 이거는 독이다 해서 바로 설사를 쫙 뽑아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비를 해소시킨다, 이뇨작용이다, 혈액순환 촉진작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몸속에 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빨리 뽑아내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약재가 아니더라도 우리 고추냉이, 생강, 겨자, 식초 등 다양한 양념으로 다채로운 식생활을 즐기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김장김치입니다. 십자와과식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이런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을 돕는 그런 음식이 바로 김장김치입니다. 밥에다 김장김치 먹으면 웬만한 성인 질환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섭취하면 독이지만 아시겠어요? 조금 소량이라면 배설작용 등 부교감신경의 반사를 일으켜서 건강 유지에 한 몫이라는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김장김치 먹으면 똥이 잘 나온다. 매콤하기 때문에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똥을 잘 나오게 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이 십자와과식물은 우리 몸속에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똥이 잘 나와요. 똥이 잘 나오면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싸면 또 잘 싸는 만큼 몸이 가벼우니까 잘 움직이면 건강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동양의학의 건강 원칙이에요. 이해가셨죠? 예를 들어서 알리신,
마늘을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마늘이 가지고 있는 알리신 요 독소만 한 숟갈 먹으면 그냥 즉사합니다. 이건 독곡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무, 배추 여기다가 식재료로 활용했으면 아주 최고의 이 화이지스 자연 치유력을 자극해서 우리 몸속에 나쁜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약재로 작용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자, 우리 인간은 모든 맛과 동물을 구분합니다. 독곡물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부교감 신경이 반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율신경계에서 전부 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자율신경은 뇌에서 여기서 통제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콩팥입니다. 그래서 짭짤하게 먹어야 이런 일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또 침과 뜸, 침은 따끔해요. 뜸은 뜨거워. 이런 불쾌감으로 이 신체를 자극함으로써 배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화이지스 자연 치유력을 자극해서 배설 작용을 유도하는 동양의학의 또 하나는 치유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보면 우리 몸속에 갑자기 금속 물질을 집어넣으니 얼마나 우리 몸에서 그냥 깜짝 놀라겠어요. 에이? 그래서 이런 위협적인 존재가 침입되면 그냥 이런 걸 감지하자마자 우리 몸 재빨리 부교감 신경이 반사를 일으켜서 체내의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하는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쫙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통증, 발열 등과 같은 인체 해로운 반응 등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이런 지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뭐 그런 지혜에서 시작됐다. 이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점입니다. 서양의학은 이 약에 의해서 뭐 이런 걸 하는 거고, 동양의학은 몸 안에보다도 외부에서 자연 치유력을 자극해서 배설작용, 기타 발열, 부종, 통증 이런 발작 등을 일으켜서 프로스타글란딘 이걸 외부에서 자극으로 인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몸 안에 나쁜 것들을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시스템이 서양의학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식사요법이나 입욕, 그 다음에 지압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몸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처방도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몸이 스스로 보호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동양의학이 어찌 보면 더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더 합리적으로 부드럽게 이런 자연 치유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 약재를 사용하고 대사작용을 저해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보다는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자율신경계 그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외부에서 한약, 약, 침, 뜸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조화와 균형을 일으켜서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례가 있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학의 원칙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발열, 부종, 통증,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서양의학적으로 뭐 양글로 복잡한 이런 것보다 이게 침, 뜸 이런 것들이 서양의학 뭐 이것만 편중된 거 이런 게 가질 필요가 전혀 없구나.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이런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물질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약재도 있지만 이런 동양의학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있노라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동양의학적인 방법을 이해하시고 서양의학에만 집중하지 않고 동양의학에도 병행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내 몸을 치유하는, 완치하는 그런 지혜를 습득하시라고 오늘 동양의학의 이런 특징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서양의학에만 집중하시지 대증요법 약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동양의학적인 방법도 이해하셔서 다양한 치유법 맞게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하고 동양의학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